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금일 지수 반등에 따른요, 지수 분석과 함께요, 관심주들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금일 33포인트 1.4% 상승한 2300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주 큰 폭의 약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 상승한 80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790바를요.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양대 시장이 상승 반전한 이유를 보면요. 일단 수급에서 큰 변화가 나왔어요.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천억 순매수를 보였던 개인들이 1000억대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470억, 480억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뿐이 아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1200억, 89억, 선물 시장에서도 1100억대, 1100억대, 그죠? 양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빠르게 안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 쪽에서도 그죠? 하향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1원 50전 하락한 1133원 6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아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환율은 안정, 그죠? 하향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선물,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과 연계된 미결제 약정을 보면서 금일 시장의 강도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물의 미결제는 6,300개야 감소를 했어요. 긍정적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에서요 미결제가 7,400개나 증가를 시켰는데 미결제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하건 매수를 하건 그것을 정리 안 한 상태를 미결제라고 그러죠. 근데 금요일날 7,400개 한다면 외국인들이 3,600억이나 매도를 치면서 주가는 59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시장에 억누르면서 정리 안 한 계약이 7,400개역이었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한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해줘야 돼서 미결제가 감소를 해야지 지수가 안정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오전에 플러스권으로 해서 지수가 10포인트 확 넘어갔을 때 9시 한 10분, 20분에 미결제가 1000계약 이상 증가했죠. 근데 증가를 했다가도 바로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한번 찍고 그때서부터 미결제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6,300개 지수는 33포인트죠. 이러한 부분.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지난 금요일날 매도한 부분을 오늘 다 거의 정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좀 하루 정도는 연속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내일 오전에 그렇죠? 뭐 플러스권이 됐던 선물이 마이너스권이 됐던 그렇죠?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서 플러스권이 오전에 나오면 아마 그 부분이 그렇죠?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시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해서 오전 뭐 한 30분까지도 계속적인 약세의 모습이다 보면 하루 종일 조금 약한 흐름이라서 내일은 오전 방향성대로 아마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은 안정세를 취했지만은 종목마다 좀 차별은 일어나죠. 올해 내내 소외를 받았던 업종 대표주들이 오늘은 훨씬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모습 보였고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 2차전지라든지 배터리,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비대면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군들을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59포인트 빠질 때보다 오늘 33포인트 떴지만은 종목별로 더 많이 상승한 종목이 있죠. 그만큼 강한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군들 무엇이 있는지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센 종목으로 해야겠죠. 단기 매매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고 나는
타고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 빠른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누가 주가 관리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택은 아마 저를 포함한 95% 이상은 그죠? 빠른 매매는 좀 위험해요. 그죠? 그만큼 낭패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종목들, 하방 경징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원가입 문의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가 상반기에 지수를 상승세에 이끌었던 뭐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 개별 종목이라든지 뭐 인터넷, 그죠? 비대면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 조정의 양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도 시장의 주도주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지금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죠? 이 대표되는 이 BBIG에서요, 대표는 7개 종목군들이 지난 8월 27일 날은 이 코스피 200 종목이 한 21%인데 지금 18.3%,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보면은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서 조정장은 끝났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는 이유, 저는 가장 큰 것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3월 19일 날 지수 1400대에서 2400대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한 것들은 당연히 쉬어가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좀 그 밑으로 따지면 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있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아직 백신이 계속적으로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은 대주주 요건 강화죠.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러한 시장에 의해서, 요건에 의해서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성장주들이 쉬면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렇죠? 업종 대표주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렇죠?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또 테마주로는 뭐 친환경 에너지 바이든 관련주에서 뭐 수소라든지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종목군들 좀 틈새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다. 특히 2차 전지들이 저는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아마 2차 전지들이 올라갈 본격적인 상승 전환다. 그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2차 전지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 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저는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틈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비중을 조금 낮췄다 그러면은 다시 비중을 확대할 때는 이 풍력과 태양광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2차 전지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고 그때 비중을 확대하면 된다. 근데 특히 이제 업종 대표들도 뭐 포스코인지 현대제철 실적이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금융도 좋고, 뭐 GS건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저평가에 따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왔다. 틈새 시장이다. 연속성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단기적인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제 반도체인데요. 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면 연말까지는 국내 수출 증가율의 우상 추세. 10월달 수출 비중이 나왔는데요.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3.6% 줄어든 449억 달러인데, 이것이 이제 일수가 좀 부족하다죠. 조업 일수가. 그래서 일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5.6% 정도 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4%나 증가돼서 4개월 연속 상승. 그리고 자동차도 5.8%, 나머지들은 뭐 마이너스 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 2차 전지들은 지금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자율주정 끝나면 다시 상승하는 데서 계속적인 관심을 꼭 갖고 있고, 내 보유 종목의 일정 비중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지수가 상승한 거에 따른 우리 한번 관심주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보다 종합지수는 한 3분의 2 정도 회복에 그쳤지만은 종목별로는 지난 금요일보다 빠진 폭보다 더 많이 상승한 종목들, 현대차, 포스코, GS건설,
하나솔루션, 월덱스, CIS, CS윈드. 다 CS윈드는 풍력이죠. CIS는 오늘 전고체 관련 국제산업을 뭐 맡았다 얘기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고, 월덱스 반도체 부품이죠. 하나솔루션도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쪽이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종목,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면 시장에서 좀 센 놈들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예, 자꾸 매매하다 보면은, 낭패 보니까 좀 타고나신 분들, 아니면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필요하고, 특히 뭐 하나솔루션, 월덱스, 현대차 이러한 종목도 한번 관심 갖고요. 나는 타고난 감각 없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적게 먹더라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많이 빠진 바닥권 종목들은 좀 지루하고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한번 움직였다가 지난주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좀 덜 빠졌다는 이유로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지만은 적게 뭐 약보합이라든지 조금 강보합으로 마감된 이런 종목군들, 삼성, SDI, PSK, 그죠? 반도체죠, 장비 쪽, 휴젤, 미노공업, 인터플렉스, 현대에너지솔루션, NH, 한국사이버결제,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갖고, 나는 그거보다도 나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뭐 개쪽으로 말씀드리는 반도체 네페스, 이것도 반도체 ISC, 그리고 이노와이어스, 뭐 카카오,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종목들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솔루션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1,900원 하락했는데, 그죠? 오늘 3,000원 이상 더 많이 강한 상태. 그만큼 힘이 강하대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지금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 바이든 미 대선이 끝나서 미국의 바이든이 되면 아마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면서 솔직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요 종목, 그죠? CS 윈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5,800원, 5.5% 하락했는데 오늘 6,800원이 뜨죠. 그러니까 훨씬 강한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내일 거래량, 오늘 거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 거래량 한 4, 50만 주 터지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아마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조정을 받으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다. 만약에 타고난 감각 없고 하시는 분들은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그렇죠? 2차 전지,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렇죠? 월덱스도,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이러한 종목군들은 힘이 그만큼 세고, 자, 월덱스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그만큼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는 그런 모습, 그렇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면서, 그렇죠?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누구든지 주식 투자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지만은 자기의 투자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타고난 감각 있는 분도 있고, 좀 느리지만은 천천히 가고 싶은 분도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태양광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상장 태양광 업체 중 태양광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태양광 쪽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매출 비중을 보면 통상 태양광 셀 모듈이 한 90% 되고 발전 설비가 한 10%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국내 시장 점유율 보면 한 25%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해외 상반기 기준으로 41%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미국 시장 하나인 이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아까 말한 대로 바이든이 되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종목들이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주가는 선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는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지난주 보다 좀 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한 6% 떴는데 오늘 그만큼 상승 회복은 못했지만은, 그죠? 거래량은 소폭 증가를 하고 수급적으로 또 개인들이 58,000주, 자, 6.3%, 2,300원 빠질 때 한 39,000주밖에 안 샀는데,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39,000주밖에 안 팔았는데, 예, 오늘은 58,000주, 외국인들이 60,000주, 또 그만큼 힘이 강해서 좀 더 상승률 하루 이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CIS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고체 전지전 급판 제조 라인과 셀 제조 장비 연구 과제에 선정이 돼서, 그렇죠?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CIS는 제가 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렇죠? 이 전극 제조 장비 업체로 중국의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죠. CATL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에서 오늘 이러한 전고체 개발, 어차피 전고체가 미래형 배터리의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한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우리가 또 재미도 많이 봤던 그런 종목군인데요. 자, 한번 CI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 이제 바닥권 분위기인데 얘도 원체 2차 전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죠? 오늘 좀 강한 상승의 흐름 모습을 나타났지만은 좀 연속성이 있으려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태양광, 뭐 풍력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의 양상이 나오면은 2차 전지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전고체 관련 종목 CIS, 그죠? 우리가 관심 갖고 이미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은 상태인데 조금 기간 조정을 얼마 정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2차 전지 움직일 때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을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이제 BH하고 휴젤인데요. 자, BH가 3분기 실적 발표 오늘 했어요. 한 303억. 시장 전망치보다 뭐 소폭 한 1, 2%좀 낮게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25% 감소했는데 이 3분기부터 매출이 영업이익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고 4분기에는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년 대비 실적이 좀 부진한 관계로 그렇죠? BH가 그다음에 최근 주가가 조정 양상을 받았는데 자, 내일이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휴젤 같은 경우가 아까 보면 세계에서 네 번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보톨리 루툼 뭐 발음도 힘드네요. 그렇죠? 보톨리 루툼 시장에서 진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다. 상당히 큰 재료성 호재가 나왔죠.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고 하나는 실적이,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25% 악재성 재료, 그렇죠? 좀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 흐름 어떻게 한번 움직였는지 한번 우리가 항상 말씀 좋은 재료,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올라가지 못하면 빠진다 그랬어요. 악재,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H, 그죠? 자, 일단 실적 부진으로 해서 주가가 좀 미리 좀 선반영이 되고 수급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좀 안 좋죠. 자, 이런 종목 내일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실적 부진이 나와서 밑골이 달아주고 또 시장이 좋았는데 거래량이 33만 주 상당히 좋죠. 자, 이런 거래량 갖고는 치고 못 나가요. 그렇죠? 이 종목이 최소한 치고 가기 위해서는 100만 주 이상은 대줘야지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이 나서 거래량 유발 그리고 2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나오면요. 그렇죠? 그러면 악재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는 실적 아까 말씀처럼 좀 전망치는 좋게 나온다. 그러면 미래를 보고 4분기 실적을 보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100만 주 이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하락을 하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가 지금 오늘 저점이 19,950인데
이거 밑에, 그러니까 2만원 밑에서 싸게 주가 빠질 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종목 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더 빠질 확률이.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나고 오늘 저점이 깬다 그러면은 더 많이 나한테 고생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가격대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죠? 힘을 느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어차피 주가상으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1, 2%좀 비싸게 사나 1, 2% 싸게 사나, 그죠?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오히려 마이너스 나와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1, 200원, 1, 2%좀 비싸게 사도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휴재를 볼까요? 자, 휴젤이 오늘 좋은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3,500원 하락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아마 휴젤 요때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요. 이 외국인이 많이 이렇게 수급조절 매수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때 한번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틀 강하게 뜨고 이틀 주종, 그죠? 자, 이 종목 오늘 좋은 얘기 나는데 마이너스 나왔다. 일단은 조금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못 뜬 종목들이 아마 대부분들이 최근에 안 빠졌거나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이 오히려 못 떴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키 맞추기가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 시장이 좀 안정이 됐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조정 깊게 봐도 안 되고 내일 거래량이 오늘 94,000 정도 크게 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못 치면은 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휴젤은 좀 경계감 속에 한번 보시고 BH도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가 보시면서 조금 두 종목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리노공업도 좋은 모습이죠. 그죠? 리노공업.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해요. PSK는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좀 뭐 휴젤처럼 그러한 분들만 좀 건드리고, 그리고 또 ISC도 바닥권에서 새롭게 좀 움직임을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이다. MC, 넥스,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안정감은 있다. 하지만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기 투자 성향대로 내가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3개 유형으로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희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인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